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30%인지 25%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토끼는 늘 항상 찍어주세요. 네. 국민의힘에 또는 민주당에 항상 찍어주셔.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수도권 그 후보들도 오늘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도 유승민 좀 등판시켜라. 유승민 등판시켜라. 안 한다잖아요. 안 한다는데요. 생각해 본 적이 없다. 그래서. 도움이 안 될 것 근데 같아요. 근데 처음부터 유승민을 배제를 했어. 그러니까 비판에 뭐 진정성과 강도 네.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뭐 이거는 비판이 내부의 비판이 아니라 그냥 뭐 주먹질과 욕한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공식적인 선대위원장 같은 역할을 해도 난감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지. 이거잖아요.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주십시오. 그렇게는 못해. 윤석열 정권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비판과 쓴소리를 가감없이 하겠습니다. 이 정도 톤이 좋아. 그럼 이렇게 어떻게 성공을 못하고 아니 다녀요?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. 이 정도 톤이 좋아. 예. 이 정도 톤으로 하면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용인만 하면 돼. 안 하죠. 근데 대통령실에서 용인을 안 하는 게 문제야. 아니, 꼴도 보고 싶다. 지금 놀라운 일이 네. 벌어지고 있잖아요. 뭐요? 김대중 주필이 하야를 얘기했잖아요. 그랬죠. 김대중 주필이 이번에 총선 지면 이름밖에 없잖아 대통령 뭘 할 수 있겠어. 네. 그럼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. 하야를 얘기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얘기한 게 탄핵? 밝혀지면 탄핵해야지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니 그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는 밝혀지면 탄핵해야지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보수층이 보수 언론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문제 제기라고 이게 예를 들면 보수를 결집하는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보수가 분열한다는 아주 상징적인 내용들이잖아요. 거기다가 저희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그래도 그나마 좀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층 같은 경우도 그래 탄핵할 수 있지라고 하는 보수가 완전히 분열되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. 선거운동을 할 그렇지. 때는. 근데 유승민 나랑 그 친구랑 오래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. 절대 못 불러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이 선거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냥 내가 법안 오면 거부하면 되지? 내 맘대로 하면 돼. 이런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죠.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오만한 너무 방식입니까? 오만하고 너무 좁아 속이. 아니 대선 때 뭐 거의 7기세였잖아요 유승민 후보를. 속이 좁다기보다 그냥 네. 기분파 대통령 같아요. 그냥 기분. 기분파면 속이 좀 넓어야죠. 기분파라고 하면 속이 넓고 호방한 스타일을 기분파라고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분은 부정적인 산을 좋아하시는 분 같지는 않아. 경로의 기분파. 이게 산을 좋아하고 호방하고 좀 너그럽고 이래야 되거든. 너그러워야 돼. 근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네. 본인이 한 얘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떠냐? 국민을 뽀개겠다. 거의 지금 국민을 뽀개고 있잖아요. 지금 따지고 보면 본인이 전화 통해서 한 얘기니까. 네. 저는 근데 본인 생각에는 아마도 이걸 110석이나 120석으로는 그래서 자기의 세력으로 가져갈 수 있다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범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뽀개지는 거지. 근데 그게 110석이나 120석이 나오면 다행인데 100석 미만으로 나오면 큰일이잖아. 국정운영 불가능한 거죠. 뭐 이제 국힘 뭐.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100석 왔다 갔다 한 105석만 돼도 굉장히 불안해질걸? 그렇죠. 내부가 분열되면 다시 그렇죠. 이제 뭐 탄핵 예. 가능한 환경이 되니까. 각종 지금 오늘도 막 종합해서 나왔던데 예. 각종 여론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이 2020년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죠. 되게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 그렇죠. 지난 선거에서 84표 지역구 84석이잖아요. 예. 그다음에 19석이란 비례가요. 비례가 19석이 안 나올 것 같아요. 느낌에. 그쵸. 지금 지지율 그럴 수 있어. 40.4%였거든요. 지난번에 40%가 넘을까? 이제 지난번에 고민스러운 대목은 38 아니었나? 40.4%더라고요. 그러면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의석이 줄어들겠죠?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게 되면 84석 제가 얻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게 지역구에서 간당간당해요. 잘못하면 100석이 간당간당할 수 있어요. 진짜 비례를 생각을 안 했네. 비례는 상수로 한 18개 정도는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, 이제까지. 예. 그렇죠. 예. 근데 거기서도 일단 보수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 정당 투표에서 이전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투표 안 할 가능성도 좀 그러네. 높아보이고 그거를 염두를 못 했네. 그러면 상황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오만하다고 이제 민주당이 오만하다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예. 한강 벨트가 흔들렸다가 견고해지고 있고 낙동강 벨트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으로 창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
충청 이제 금강벨트도 마찬가지지만 충청도 같은 경우도 충북 지역이 좀 과거랑 다른 흐름들이 또 세게 그렇죠.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 지역구 수성할 수 있겠나 84석 이런 고민도 있고 네. 비례가 떨어지게 되면 103석 했단 말이야 합쳐가지고 그러면 세석 내려가면 100석이에요 딱.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선거는 14일이나 남아서 그러니까 전망치가 제가 일단은 뭐 한 3주 전에도 165개 대 135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주가 지나가면서 5석씩 민주당은 늘어나고 국민의힘은 5석씩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뭐 200대 100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게다가 너무나 어떤 그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게 우리는 비참한 인플레이션이에요. 네. 다른 나라는 그래도 좀 살만한 인플레이션이야. 왜냐하면 뭐 어떤 차이예요 이게? 소득이 올라가잖아요. 아, 다른 나라들은 명목 소득이 올라가고 국가 보조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. 네. 그때 그 코로나 때 2020에서 2021년까지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22년까지 그랬으니까 요게 한 GDP의 막 30%를 써버렸거든요. 네. 예? 보조금으로.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저축액으로 남아 있는 거야. 이 사람들이. 게다가 이제 고용률이 좋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높아졌어요. 그래서 임금이 쫙 올라갔어.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돼도 미국은 저 난리인데 그래도 살만하거든. 어? 그리고 실업 걱정은 전혀 안 해.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업 걱정은 없지. 근데 임금이 안 올라가. 그리고 임금 올라가는 거는 때려잡았어. 그렇죠. 예. 그렇죠. 그냥 몽둥이 곤봉으로 쳐버렸어. 그런 식이었잖아요. 그래서 버스 파업도 그런 측면이 있네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옆에서 계속 얘가 왜 과거 이데올로기라고 하냐면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야. 밀턴 프리드만. 예? 그러면서 부자 선택할 자유. 이른바 이제 부자 감세, 법인세 감세. 근데 법인세 감세는 중소기업은 원래 적자였는데 감세 받을 게 있나? 그렇죠. 없어. 대기업의 예, 영업이익률 3% 4% 해봤자 하는 이런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대기업들만 감세를 받아.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한 10조, 20조씩 감세 받았어? 그 다음에 종부세 4천만 원 냈던 사람이 500만 원 내? 10분의 1 토막 됐어? 그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잘 된대.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비참한 인플레이션이에요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